한국과 한글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전통 채색 기법을 사용한 한국화와 한옥 모양 한글에 정각 이미지를 이용한 문자 조형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글로 풀어가는 저의 작업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 그림에는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해요. 하나는 하늘에서 보는 부감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보는 평원 시점인데요. 고지도나 민화 등의 옛그림에서 자주 사용하는 시점입니다. 이 그림은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부감법으로 한옥의 기와 지붕을 평평하게 그렸고요. 또 이렇게 삶의 흔적들과 옛 정취가 살아있는 한옥 속 여러 공간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평평한 시점을 적용해 파노라마식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처럼 실제하는 한옥이 있는 경우에는 제 나름의 각색을 더해서 다시 짓기도 하고요. 이야기를 얹어서 시적인 그림을 만들기 위해 직접 글을 짓기도 해요. 한옥이 자연을 품으니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죠? 레이저 커팅 기계를 이용한 작업은 한옥 한글 문자 조형 작업의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였어요. 악유와 가루 물감이 만나면 자연을 머금은 색채 물감인 분채가 됩니다. 작가에게는 본격적인 설치에 앞서서 전시장을 드나들면서 공간을 이해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맑고 고결한 한지 위에 내 못난 그림을 감히 올려야 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마음을 정돈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협업을 통한 교류로 새로운 창작의 동력을 얻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콜라보의 결과물 덕에 관객들이 제 작품을 색다르게 접할 수도 있고요. 홀로 오랜 작업의 시간을 견디고 세상에 나온 제게 전시장은 또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인데요. 그동안 나를 지탱해준 나의 그림과 진실한 소통을 나누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다음을 준비하는 작업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제 그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선한 감성을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이자 공간입니다. 기역자 한옥, 니은자 한옥, 디귿자 한옥을 하나씩 그리다 보니 어느새 한지 위에 붓으로 지은 한옥이 가득합니다. 잠시만요. 뒤돌아서서 지나친 것을 다시 봐주세요. 제가 한글 모양의 한옥에 해당 자음으로 시작하는 사물을 그렸는데요.
보셨나요? 다시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 한옥은 기역자 한옥으로 예산에 있는 추사고택입니다. 이 한옥은 아버님의 한옥인데요. 제가 조금 더 예쁘게 꾸며 그려보았지요. 푸른 소나무로 울창한 청송, 그 안에 있는 송소고택의 한 부분을 리을자 한옥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추사고택은 기역자 한옥 옆에 미음자 한옥도 같이 있답니다. 가슴속에 5,000권의 문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묻을 들 수 있다. 추사 말씀이 있죠. 그럼 저는 5,000개의 한옥일까요? 안동 도산서원 안에 있는 농운정사는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공짜 한옥을 지어 기숙사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비읍자 한옥에 더해 보았습니다. 잠시 마당을 거닐면서 티읕을 더 찾아보세요. 유달리 사물들이 많네요. 으뜸원자 한자 모양의 한옥인 해풍부원군 윤태경 제실은 남산 한옥마을에 있답니다. 저는 그 한자에서 한글 피읍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니 한옥마을 마당에 있는 천우각과 연못이 함께 어우러져서 히읗자로 보이더군요. 이제는 조금 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볼까 합니다. 한때 저는 장서인이라는 작업에 매료되어 한옥 한글 새김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림 그리다가 중간중간에 하나씩 새기다 보니 어느새 24개를 완성했더라고요. 마치 서예를 하듯 좋은 말과 글을 그 정각 이미지로 만든 문자 조형 작품입니다. 나무에 다시 새긴 자음과 모음을 한지 위에 조합하여 올려보았지요.
요즘엔 한지를 이용한 작업에 하루하루가 이어졌어요. 오늘은 기억의 하루, 내일은 니은의 하루, 모레는 디귿의 하루. 이렇게 작업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온 화면이 한글로 가득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인들과 만남이 적어지면서 모두들 그리움이 점점 쌓이는 요즘인데요.
아주 오랜만에 멀리 있는 지인에게 한옥 한글 조각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으신 분들께 각자의 안부가 담긴 소중한 답장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고맙게도 보내주신 사진으로 다양한 분들의 나날살이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사진만으로도 소소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음으로는 도화지를 사이에 두고 펜을 건네며 한 분 한 분 더 가까이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일상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화가이기에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죠. 누구시어요? 할머니 누구 그린 거예요? 됐어? 너는 국내 학생. 마. 여기 있지? 응, 박. 크게 써, 크게. 그러면은 그냥 어머니 한글을 몰랐었어? 응? 그럼 한글도 몰랐는데 어떻게 개왕규랑 했어? 글씨를. 숫자만 알아갖고 어떻게 했어? 거시기 졸업 맞던 했으니 우리는 한글을 읽을 때 한글 조선말도 못하겠어. 그러니까 못하겠잖아. 졸업 맞고 한글 했는데 이제 노래 있을 때이면서 노래 배우면서 한글은 배웠어. 점점 한글 단어가 영어로 대체되는 일이 많아지고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어느새 손글씨를 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네요. 이렇게 100명의 만남을 통해서 100가지의 고유한 글씨체를 발견하기도 했고 그분들의 손글씨를 통해서 한글의 다채로움과 아름다움을 다시 느낄 수도 있었어요. 백인의 손글씨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과 마음들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저 김 작가의 한글다운 나날들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질까요?